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증시의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발표되는 실적이 견고하게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인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도 그렇지만 국내 기업도 이에 못지않게 실적 발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차트는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와 영업이익률에 대한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무역 수지가 괜찮아지면, 즉 적자폭이 해소가 되거나 플러스를 보이는 경우 우리나라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내 무역 수지가 적자폭이 심해진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특히 이익률이 안 좋아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실적,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만 보시더라도 수출 마이너스 폭은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지만 그래도 무역 수지가 조금씩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예상한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보는 무역 수지의 방향성, 유가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시차로 두고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2분기 실적 기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도 미국 못지않게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건데 3분기까지도 영업이익률의 개선세는 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 그렇게 보냐면 우리가 수출입 동향에서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가 있습니다. 수출 물가는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아셨겠지만 그동안 수입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 수입 물가가 내려가면서 드디어 그냥 앉아 있어도 이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이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제시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차트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 대한 자신감 갖자라는 얘기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그리고 그 내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차트가 좀 어지러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한마디로 빨간색, 파란색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좀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 업종의 비율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평가받고 있는 업종이 그렇게 지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만 지금 쏠려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 쏠려 있느냐? 밑에 빨간색을 보시면 빨간색이 내려간다는 것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살만한 종목이 없다. 일부 살만한 종목으로만 쏠려 있는 게 현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빨간색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살 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빨간색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면 마진이 개선돼야 돼요. 마진이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파란색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온다라는 거는 싼 게 조금씩 없어진다. 즉 업종이 종목이 살 게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시장에 기회가 많고 2,600까지 올라왔지만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높은 수준에서 시장이 유지될 수 있고 이 안에서 종목별로 살 게 많아지는 내가 산 종목은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되지? 이런 답답함이 조금씩은 없어질 수 있는 국면으로 진입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미국만의 어떤 잔치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에서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종목별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지금 소외되어 있는데 올라갈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시면요. 최근에 좀 소외를 받았는데 매력적인 밸류 업종인데 이익 증가율이 좀 회복되고 있는 저희가 인사이트 시간에서도 조금 다뤄봤지만 건강관리 쪽이 아직은 마이너스 쪽입니다.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하반기 조금씩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제약바이오 대박은 아니지만 좀 갭매우기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코스닥이 좀 2차 전지 중심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아니라 코스닥 내에서도 이 제약바이오가 있는데 좀 갭매우기가 가능한 쪽이 또 건강관리다. 라는 얘기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운송, 호텔 레저 보시면 이게 리오프닝이거든요. 소외되어 있는 업종이죠. 그리고 기대가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한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서둘러서 움직였었던 분들은 지금 좀 고통스러운 기간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익이 그래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 이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거나 되려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의 영역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외되어 있던 아까 종목이 확산됐을 때 건강관리, 운송, 호텔 레저가 그런 가능성, 물론 이제 반도체도 이제 중심을 잡아준다는 얘기까지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쪽이 물론 이 주도 업종으로 옮겨가는 것도 맞습니다만 너무 또 비중을 한꺼번에 바꾸면 또 이 교통 체증이 있을 때 내 자리만 막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또 옮기면 또 다시 막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의 어떤 비중이 있다면 좀 유지하거나 내지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는 이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기업도 실적 시즌에서 이익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업종 확산, 소외되어 있던 네 종목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더불어서 그 업종이 운송, 호텔 레저, 반도체 그리고 건강관리가 좀 싸면서도 이익이 좀 저점을 다지고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이다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